대표님 지금 방배동이랑 둔촌동에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두 개 다 공투로 하고 계신데 공투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공투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일단 돈이 좀 적게 들어가지.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공투로 하면은 적은 금액으로도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경험치는 또 다 얻을 수 있거든. 사실은 이게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긴 한데 많이 경험해보는 것도 자산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똑같은 금액으로 하나 할 거를 쪼개서 두 개를 해버리면 경험은 두 배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리스크도 좀 줄일 수 있지. 하다 잘못될 일이 크게는 없을 텐데 일단 좀 쪼개가지고 여기저기 투자를 해놓으면 좀 하나가 좀 잘 안 됐을 때의 리스크가 좀 덜하니까 그래서 공투를 하는 것 같아. 그럼 공투의 단점은 어떤 거라고? 공투의 단점은 그 내가 오늘 그 땅을 샀잖아. 땅을 샀는데 그 할머니가 12억인가 팔았는데 네. 그거를 30몇 년 전에 2천만 원 주고 샀다고. 사실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장기 보유하고 있을 때 자산 가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데 공투를 하게 되면은 계속 보유하기가 좀 애매하겠지. 건물을 지었을 때 바로 엑시트 한다는 조건 하에 공투를 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내가 부동산을 샀다가 오래 보유함으로써 늘어나는 자산 가치에 대한 장점은 못 가져가는 게 단점이지. 신축을 해서 바로 사업소득은 얻을 수 있는데 부동산을 꾸준히 가져가면서 이제 들어오는 자산의 크기는 누리지 못한다. 그럼 지금 방배동에 하신 거는 근생 건물을 짓고 계신 거잖아요. 그치. 공투로 하면은 바로 매각을 해야 될 텐데 근데 매각이 쉽지 않으니까. 그치. 통매로 해야 되니까 네. 쉽진 않은데 그래도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각했을 때 그 건물을 사는 매수자 입장에서 대출이 잘 나오니까 수익률만 맞춰 놓으면 그래도 잘 팔리기 때문에 근생으로는 공투를 그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공투 하실 때 법인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치. 공투할 때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거는 같이 법인을 만드는 거지. 황금돼지다, 그 다음에 홍길동이 있다, 둘이 새로운 법인을 하나 만드는 거야. 지분을 50대 50으로 섞어서 예를 들면 내가 500만 원을 투자하고 홍길동이 500만 원을 투자해 주식회사 황금 홍길동을 만드는 거야. 그건 1000만 원짜리 그 법인이 되겠지. 근데 1000만 원으로는 건물을 시행을 못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똑같은 비율대로 또 돈을 넣는 거야. 가수금을 넣어서 5억씩 넣는다. 그럼 그 법인에 얼마가 있지? 10억 천이 있지. 1000만 원 자본금에 나머지 10억은 가수금으로 넣는 거야. 그 10억으로 이제 시행을 하는 거지. 땅 사고 건물 짓고 해서 나중에 팔고 하면 만약에 10억의 차익이 났다. 그러면은 팔고 났을 때 그 통장에는 20억이 남겠지. 10억이 수익이 생겼으니까 처음에 빌려줬던 5억은 그대로 세금 안 떼고 가져올 수 있어. 자본금이랑 가수금은 그대로 가져올 수 있고 순수 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생기는 10억 그거는 그 지분대로 해가지고 배당을 받는 거야. 배당세를 내고 가져오고 투자한 사람이 만약에 내가 법인으로 투자했다 나는 법인세를 내는 거고 홍길동은 개인으로 했다 종합소득세를 내겠지. 그 다음에 이 법인은 청산시키는 거지. 그런 식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그게 가장 안전하지. 공투를 대표님 많이 권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평소에 수강생분들끼리 만약 공투를 한다고 하면은 혹시 모르는 리스크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볼 때 공투했을 때 리스크는 법적 리스크나 이런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분 섞어가지고 돈을 넣었잖아. 그럼 그 법인의 법인 인감으로 도장을 찍는 거기 때문에 뭐 돈 떼먹고 막 그럴 일이 없거든. 근데 이제 만약에 홍길동 명의로 하는데 내가 그냥 약정서만 쓰고 돈을 빌려줬어. 나중에 그 수익이 나면 그만큼 준대. 이런 거는 위험하겠지. 결국에 리스크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중간에 돈이 급해서 빨리 빼야 된다고 하거나 다 지었는데 나를 안 판다. 나는 합의 못한다. 막 이래버리거나 그런 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약정서야. 처음에 공동 투자를 할 때 그 사람과 공동 투자 약정서를 쓰는 거지.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팔지 않는다. 아니면 중간에 돈을 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간에 돈이 추가로 들어갈 일이 있을 수 있잖아. 만약에 아까 홍길동이랑 5억씩 넣었는데 2억이 더 필요해. 나는 2억이 있고 얘는 돈이 없어. 나만 2억 넣으면 손해잖아. 지분은 5대5인데 그럴 때는 내가 1억을 넣고 내가 1억을 얘한테 빌려주는 거지.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고 홍길동이 1억을 넣는 거야. 그런 건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매각할 때도 건물이 얼마가 됐을 때는 무조건 매각한다. 그런 식으로 다 약정서를 써서 거기 다 인감도장 찍고 그 약정대로만 하면은 사실은 큰 문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친한 사람일수록 한번 제대로 할 때는 그 약정서를 제대로 하고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에도 공투하실 생각 있으세요? 계속 공투를 할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도 그렇긴 한데 리스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 공투를 함으로써 같이 공투자가 빌런이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어. 빌런이 되면 완전 그 리스크지. 그래서 내가 아무나랑 공투는 안 하고 진짜 검증이 된 가까운 지인이나 그런 사람이랑 할 때도 약정선 제대로 쓰고 하겠지. 그렇게 리스크를 좀 줄이고 오히려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하면은 좀 더 큰 걸 할 수 있고 큰 프로젝트일수록 수익이 잘 나니까
내 돈을 좀 적게 들어가니까 리스크는 좀 낮출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쭉 하다가 이제 언젠가는 이제 혼자 해야지. 그렇게 해서 자산이 좀 많이 쌓이면 그때는 혼자 강남에 건물 세워서 그거는 보유를 해야겠지. 보유를 할 때는 혼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